어떤 제어 대상이 있는데,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인 모델링을 구했다고 하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거는 근데 시간 t에 대한 함수예요. 근데 이거를 라프라스를 해가지고 라플라스 함수를 구한 거죠. 근데 그 함수가 사실은 복잡해요. 함수 fs는 아까 얘기한 대로 an, sn 더하기 an 마이너스 1, sn 마이너스 1, a1에서 a0 bm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수 연산으로 된 함수가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사인, 코사인, 지수함수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변수 s와 변수 s의 승수, 상수, 더하기, 곱셈, 나눗셈으로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돼도 여기까지 오면 몇 가지를 더 해줘야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몇 가지 구했으면 우선은 얘를 부분, 분수, 정계법 방금 말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 특성 방정식의 해를 찾아서 해를 찾아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특성 방정식의 해를 찾아야 돼요. 밑에 분모에 얘를 찾으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형태는 S의 1차식으로 표현된 다항식의 합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것까지 와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형태의 이게 뭐라고 하지? 연립방정식이라나? 이 형태는 우리가 다이렉트로 라플라스를 해석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함수꼴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역 라플라스를 통해서 다시 시간 함수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게 1년의 과정이었죠. 근데 이게 1년의 과정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집중적으로 볼 내용은 결과적으로 수학 모델링, 그러니까 원래 대상체의 시간 함수 모델링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해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했다시피 그 자연계 모델링, 수학적 모델링은 미분, 적분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복합식이거든요. 우리가 저기 공업 수학에 있잖아요. 다차원 미분 방정식 이런 식이거든요. 미분, 적분이 한 개 변수가 아니라 여러 변수에 의해서도 바뀌는 아주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해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라플라스를 통해서 마지막에 여기서 우리가 해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라플라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근데 이 해 결국 이거죠. 시간 함수의 해가 어떤지 알고 싶은 거예요. 시간 함수의 해가 어떤지 알아서 얘의 특성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 아까 그 있잖아요. 그 했던 예제.
전압 인가하고 저항 인덕터 C가 있는 RLC가 있는 전기망에 흐르는 이 전류 파형이 어떤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시간 함수에서 아까 어떻다고 했죠? 어디서 대문자라고 했죠? 어디서 대문자라고 했는데? RLC는 직렬 방정식조차도 미분 적분이 들어가 있는 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류값을 직접 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거 하려면 아마 다 적분하고 다 미분하고 막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IT는 뭐다라고 구해야 되거든요. 전류에 대한 해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RLC 변화에 따른 전류의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바로 풀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어떻게 푼 거죠? 라플라스 한번 했다가 또 라플라스 한번 하고 여러 번 좀 단계를 거친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로 해서 결국에는 구하고자 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대상은. 우리는 어차피 그 솔브 이퀘이션 해를 원하는 거거든요. 구한 거가 똑같은데 시간 함수를 할 때랑 라플라스의 차이점은 부장님, 라플라스는 중간에 특성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고 이 특성 방정식의 해를 분석을 하면 어널라이저를 하면은 이 IT 최종 구하려는 시간 함수의 요 해 이거의 특성을 이 특성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의 특징으로부터 이 시간 함수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동영상에 이제 밑에 내용을 계속 보면 특성 방정식 해가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인 경우에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두 개의 실근 다시 할게요. 너무 없네. 2차 방정식의 핵은 해가 세 가지인데 두 개의 실근인 경우, 한 개의 중분인 경우, 하고 두 개의 허근인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2차 라플라스 변환의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인 경우에 시간 함수에서의 해는 수렴 특징을 가지고 중분일 때는 그냥 진동, 보통 임계 감쇄라고 하는데 줄지도 늘지도 않는 거. 두 개의 허근일 때는 발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렴일 때는 뭐냐면 J 오메가가 이쪽 2, 3 분면에 해가 존재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해가 X축에 붙어 있고 2, 3 분면에 있을 때가 두 개의 실건이거든요. 보통 진동은 해가 하나만 있다고 해야 되나? 2차 방정식에서 해가 하나만 있는 경우, 근데 X축이 하나만 있는 경우, X축이 하나? 해가 어떻게 돼 있지? 하나만 있는 경우, 하나만 있다면 이런 경우에 진동, 발사는 이렇게 해가 Y축으로 퍼져 있을 때 이고 이게 시간 함수에서 봤을 때는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두 개의 실근, 이게 너무 이쪽으로는데, 두 개의 실근일 때는 2, 3분면 쪽에 해가 있는데, 이건 S 플레인상에서. 근데 시간축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게 감쇄하는 형태. 이렇게 진동으로 감쇄하건 그냥 이렇게 쭉 감쇄하건 어떻게 감쇄하는 형태. 그다음에 한 개의 중분일 때는 임계 진동 이렇게 그냥 진동이 있긴 있는데요. 늘리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 임계 감쇄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다음에 두 개의 호근일 때는 이런 식으로 주로 1, 4분면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요. 하얀. 근데 이렇게 1, 4분면에 이게 두 개씩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이거 자세한 거는 또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라플라스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거죠. 대상, 얘를 모터다. 수학적 모델링을 구한 다음에 라플라스를 구해가지고 그거의 특성 방정식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해서 얘가 시간함수의 해가 어떤가를 보는 거죠. 네, 여기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다차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차항,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n차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제어 시스템에서는 3차 이상은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적분 관련된 공업수학책 보면은 2차 방정식까지는 이제 거의 다 증명이 됐고 3차부터는 증명된 해법들만 나와 있는 거죠. 3차 이상에서도. 뭐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이면 해법이 아주 특수한 케이스만 이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그럴 거라 예상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라플라스를 배워야 하는 이유고 이 모토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다음 넘어갈게요.